전체적으로 지금 크게 봐서 심사운동에서 뭐를 구해야 될지 잘 정리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이 포럼에도 같이 참여하고 있는 일원인데요. 저는 그런 문제의식이 어떻게 심사회가 좀 지속 가능하고 강한 심사회를 구축할 것인가, 그래서 사회의 역할을 높일 것인가, 이 고민을 같이 나눈 입장에서 주로 제 현장 감각에 기반해서 몇 가지 말씀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아까 발제도 있었고 또 지난번 1회 포럼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요. 심사 위기론은 1회 포럼 때 주제이기도 했었죠. 심사 위기냐 아니냐. 이 얘기에서는 이제 현실적으로 어쨌든 아까 봤던 것처럼 다양한 새로운 시민 활동들이 분명히 늘어나고 있고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동아리 활동이든 온라인 기반의 이슈 모임이든 간에 때로는 도쿄형 활동이든 간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말하면 시민사회가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또 한편에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대중들에게, 국민들에게 현실적으로 표상되는 동에 따라서 대표 표상되고 있는 시민운동에 있을 때 갖는 게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말할 때 통상 90년대형 조류 시민운동, 권력 비판 감시 운동이라고 했었고, 에르포커 시험 운동에 했던 어떤 이 운동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 혹은 그 운동에 대한 어쨌든 이유에 의하든 간에 국민적 인식의 저하 혹은 지나간 표현으로는 신뢰의 좀 손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한 시민運동 일반에 대한 인식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안 좋게 가는 측면도 분명히 있고, 그에 따른 어려움도 있고, 그것이 전반적으로 한국사회 시민운동을 개선해야 된다, 시민운동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했을 때 어렵게 만드는 이런 측면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다면 저는 그냥 그런 측면, 그러니까 한편에 말해서 주류 시민운동으로 얘기했던 실리가 표현했던 그런 시민운동의 위기는 또 그대로 현실이고 또 위축도 현실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 새로운 활력과 가능성, 그리고 그 담론도 역시 또 그것들대로 현실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 사회 시민사회 운동에 저희 바램일 수도 있고 일반적인 기대일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지금 시대에 좀 시민사회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한국 사회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우리 한국 사회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과제에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른바 근래 와서 민주주의 얘기를 많이 하고 더 나아가서 근대 체제 얘기 많이 하는데, 핵심은 이제 이른바 근대적인 엘리트 체제 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극복하는 이런 노력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달리 말하면 이제 근대 민주주의 혁신의 과제라 할 수 있는데, 다만 저는 이제 근대 민주주의의 다음에 대한 전망, 이것들이 하루아침에 오지는 않을 것이다. 하루아침에 기없는 방식으로 오지는 않을 것 같다. 이게 조금씩 그것이 갖고 있는 숙민적인 측면들 혹은 진보적인 진취적인 측면들이 계속 확장해 나가면서 그것이 일정한 진화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현대 현대 체제 안에서 민주주의를 최대한 확장해 나가고 그런 의미에서 혁신해 나가는 이런 노력 속에서 결국 근대적 엘리트 체제를 넘어서기 위한 것들의 시민사회 운동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것이고요. 저는 그 맥락에서 거버넌스 역시 의미가 있다, 혹은 저희가 제안하는 거버넌스는 그런 맥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달리 말해서 거버넌스라는 것이 근대 민주주의의 진화 모델 내지는 정치사회 체제의 체제 이행 패러다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걸 저한테 얘기한다면은 쉽게 말하면은 거버넌스 정치 혁신의 함이라는 것들은 제도정치, 근대적인 제도정치 내지 권력의 축소와 공동체 정치, 공동정치 영향 확대하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리 말해서 근대 체제 안에서 만들어진 정부나 의회가 갖고 있는 그런 정치 제도 혹은 기관들이 갖고 있는 권한이 있죠. 합법적 부여된, 그리고 모두가 동의했다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권한, 그것이 때로는 독점적일 수도 있고 고유한 권한이 있을, 이것들을 점차 축소해 나가고 공동체 내에서 혹은 공동체 구성 부문 영역들의 역량, 자치력 확대 강하면서 소수 엘리트, 대리 대표되는, 물론 그것도 합법적으로 우리가
크게 봐서 합의했다는 체제 방식으로 위인됐다 하지만은 그런 소수 대표 엘리트들이 아니라 전체 문무창 의사결정과 어떤 집행의 방안들 혹은 방식들 경로들을 다양하게 만들어 활성화시켜내는 것, 이런 것들이 거버넌스 정치 혁신의 의미다 저는 생각하고, 그런 맥락에서 근대적 대의적인 엘리트 체제를 넘어가는데 시민사회운동이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고요. 또 특히 이제 한국 사회에서 저는 사회 전반에 집권체제, 중앙집권체제라 했습니다. 그런 것들 혹은 그것이 투영된 우리 구성원들 투영된 의식으로서 패권주의 의식을 극복하고 인권체제를 성취하는데 시민사회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아시는 것처럼 요즘 권력정치를 표현하죠. 그 다음에 권력정치뿐입니까? 예를 들면 지식사회 다 교육적인 많이 하고 있죠. 다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은 일반 시민들조차도 때로는 이중적인 모습, 심지어는 이제 비굴하게까지 되는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는 것들, 혹시 또 때로는 악화되는 양상들이 우리 사회 전체의 이런 집권체제, 집권제 의식의 그늘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국가사회 공동체 발전이나 혹은 우리 구성원들의 향상을 저해하는 이와 같은 집권체제를 극복하고 인권체제를 성취하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들이 역시 시민사회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다만 저는 이것은 대단히 전략적인 과제다 이런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자체가 일종의 권력투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예를 들면은 분권체제의 한 양상으로서 현 정계 모습으로서 지방분권 얘기하는데, 지방분권이 정책과 제도 문제냐? 아니다.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서 좋은 정책을 도입하는 문제냐? 아니다. 권력투쟁이다. 집권적인 집권체제 안에서 권력치고 있는 그룹과 놓지 않은 그룹 간의 권력투쟁이다. 그렇다 한다면 이것도 명백하게 이 변화 혹은 이행 과정들에서는 전략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다양한 분권 체제의 친화를 받는, 분권의 이해를 받는 다양한 그룹들 혹은 부문들 간의 전략적 연대에 대한 사고를 할 필요 있겠다. 그리고 그 역할은 역시 시민사회가 시민사회운동이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관된 되겠습니다만은 사실 한국 사회에 너무 익숙한 많이 국가위기다 얘기하죠. 저출산 고령화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국제 질서, 그다음에 지역 소멸 위기 있다 등등 너무너무 많은 신중한 위기들, 도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정치사회 중심으로 어떤 공동체의 진지한 논의가 진행되고 미래에 대한 전망 합의 혹은 사회협약들이 가능해야 될 텐데 이거 실종됐죠. 사실상 실종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국의 정치, 특히 여의도 정치의 중점으로 하는 우리 정치사회가 이 파장 중심의 권력 정치의 늪에 이미 너무 깊숙이 빠져들어서 자기 스스로의 동력을 사실상 상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국가 도약과 사회 진보를 도약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다면은 시민사회운동과 또 이렇게 의제 그룹들이 기타 시민사회 다양한 혹은 사회혁신 그룹들과 이 파트너십을 견인하면서 국가사회의 미래의 의제를 위한 사회정치 혁신연대 속에도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와 같은 역할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 사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시민사회 운동에 기대한 소명이라고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이런 이제 발언들 혹은 역할 속에서 시민사회 운동의 좀 핵심 방향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은 시민사회 운동의 주체 측면에서 좀 인식을 좀 확장할 필요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다 사실은 이미 현장에서 고민하고 계시고 또 실제로 선구적으로 이렇게 모범도 보이시고 실천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짚어본다면은 어쨌든 시민사회운동 내인 패권주의부터 청산할 필요 있다. 이것이 길게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천정부문 패권체제, 집권체제일 수도 있고, 시민사회운동에 상당히 좀 전통적인 맥락에서 말하면 500년 된 조선시대의 살림의식도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80년대 사회운동, 민주화운동 격려하는 과정 속에서 알게 모르게 좀 백인 진보 우월주의랄지 아니 운동 본인주의랄지 이런 것들의 유산을 구하는 데 관련이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원성에 대한 친화를 더 높여야 된다. 다원주의는 현실이기도 하고 아까 시민사회, 심사용 다 다양하게 분화되기도 하고 새로운 양태가 나타나는 것처럼 현실이다 사실은 시민사회운동이 가치 제한 자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차이를 존중하고 열린연대를 지향해 나가는 것. 그래서 다만 차이를 인정하면서 모두가 자기를 자아실현하는 사회, 휴머니즘 사회가 우리 중국 지향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하면서 그런 다원성의 친화를 높이고 그 연장에서 파트너십에 대해서도 좀 확고한 인식이 필요하고 때로는 좀 경계를 넘어서 창조적 협력을 창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뭐 물론 저는 이제 중앙과 지방과 마찬가지 그리고 정부와 기업과 시민사회도 마찬가지 그리고 심지어는 그랬습니다. 운동 아닌 것과는 마찬가지 이런 파트너십에 좀 더 인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거버넌스 패러다임 인식을 치료하는 것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전략적 사고와 전술적 행동을 좀 결합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예를 들면은 전체로서 시민사회 강화하고 이상을 제고하는 이 측면과 개별 부문들 교육부의 활성화를 균형 있게 보는 이런 사고들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지점에서 이제 정치와 연관 조그만 좀 얘기를 좀 짚고 갈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어쨌든 이렇게 보면 사실 정치냐 아니냐 정파적이 아니냐가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히 시기할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어쨌든 현실 정치 사회가 경우에 따라 좋기로 말하면은 전 사회적인 민주주의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새로운 시대 과제 도전들을 해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반도적 포퓰리즘도 넘쳐나가겠다 하죠. 그 다음에 다양한 영역에서 민주주의 위기 겪고 있다 하는데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민주주의 가치나 진화에 대한 새로운 비전들 공유해 나가고 그에 당연히 제도정치와 협력도 함께 필요한 견인도 해야 되는데 다만 현실에서 제도정치가 특히 한국적인 현실 속에서 대단히 적대적인 공생의 이른바 진영 논리가 강화되어 있고 그에 대한 좀 퇴행성이 강화되어 있다 한다면 저는 이 속에서 특정 정파에 대한 이 선택적 연대, 특히 선거 시기에 선거 국면에서 지지 행동 매우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 예를 들면 지역 의제들만 보더라도 사실은 많이 도시재생 그 다음에 마을 만들기, 사회적 경제 이런 부분들 사실은 우리 한국 현실 그리고 특히 어려운 지역 현실을 봤을 때 어느 정권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그 부분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시민사회 운동 쪽에서 오히려 각 의제 그룹들이 좀 더 인식을 다시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좀 전략적 관점과 마인드 강화한다 한다면은 정부와 관계 속에서 거버넌스에서 충분히 수평의 관계를 만들 수 있다. 나아가서는 현장성에 기반해서 일정하게 견인력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맥락에서 시민사회 운동과 정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시민사회 운동의 핵심 방향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앞에서 한 연장에서 어떤 문권자치 확대 그리고 스스로 문권자치 운영의 확대에 힘쓰자 이런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이건 가능한 모든 부분에서 문권을 확장하고 또 가능한 모든 부분에서 자치 확대하는 건데 말하자면은 패러다임으로서 문권자치, 패러다임 문권체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노력하자 이 말씀드리고 싶고 당연히 풀뿌리 역량 강화하는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측면에서 좀 큰 단체들은 시민활동의 플랫폼을 제공하거나 지원하는데도 관심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공론장애 확대 또 공론 활성화 캠페인에 더욱더 힘써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건 뭐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이 위기다 얘기하는데 어쨌든 민주주의는 계속 진화할 것이 심화할 것이 한다면 이에 대해서 그 자체 그리고 연관돼서 대안적 사회경제 모델이라든가 삶의 양식 진화를 위한 실험적인 선구적인 의제나 방안과 실천적 행동들을 계속 좀 개발하고 또 지원하는 노력에 앞장서서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이 과정에서 특별히 기업 시민 사회경제 사회 모델과 관련해서 다양한 사회경제든 최대한 비법 캠페인이든 대한민국 이런 대한경제 모델의 창안들에 관심 갖고 지원하는 것들과 아울러서
저는 이제 기업 시민과 관계에서 기업 시민의 한편의 사회 책임을 높이는 것과 아울러서 저는 공동체 한 공동체로서 합당한 사회정책 위상을 강화시키기 위한 발언권을 또 높이기 위한 위상을 지원하는데도 저는 거버넌스 관점에서 미래재현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특별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모두 관련해서 어쨌든 모두도 말씀했던 것처럼 패러다임스 거버넌스를 확산하고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 체화하는 데 힘쓰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버넌스는 그러니까 하나의 의제가 아니라 패러다임이고 민주주의 진화 모델이자 또 규범이라고 한다면은 시민사회 운동에서도 역시 그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파트너십 승찰 그리고 경쟁과 협력에 기초한 온전한 거버넌스 패러다임의 확산과 위해서는 물론 스스로도 거버넌스 주체로서 성숙과 역량 강화에 힘쓰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이 시민사회 열린 네트워크 장을 좀 다중적으로 다층적으로 창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전환기 혼란 더러운 위기라고 아니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런 양상 속에서 시민사회 운동의 성찰의 혁신 그리고 새로운 방향 모색과 전망에 대해서 좀 다층적으로 다차원적으로 이런 노력도 확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하고 또 그 과정이 사실은 시민사회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사회적인 지지기반 확대하는 노력이기도 할 것이고 또 시민사회운동가들 측면에서 말하는 대출의 과정일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한국 사회 성숙 그리고 민주주의의 또 혁신을 위해서 시민사회 내부 거버넌스 증진 그리고 정치사회 경제 사회 파트너십이 더 확장이 필요하다면 그런 측면에서 역시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정책 의제로 전통적인 정책 의제로 그리고 다양한 지역 의제로 혹은 또 다른 새로운 양태의 새로운 양상의 새로운 이슈나 의제들의 다양한 시민사회 그룹들이 네트워크들이 서로 중첩된다 하더라도 이런 중첩과 교차, 연대협력을 다져가는 것들이 특히 지금 한국 사회 발전당에서 대단히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분권체제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과 같은 정치사회 현실 속에서 사회정치 혁신연대의 형성 장기 전망을 만들어내는 데서도 현실적으로 저희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